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뭐 올게 왔죠. 올게 왔어요. 올게 왔고 지금 신천지 개입설이 나왔는데 어떻게 취재 좀 해보셨어요? 신천지 개입설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김민석 총리가 어제라도 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증거를 내놓고 구체적으로 논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어제 신천지에서 입장을 내가지고 신천지는 민주당 전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신천지 성도 중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을 주장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저는 신천지 쪽 뭐 현재 스탠스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종교자유 침해한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은 이 문장은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과거 국민의힘의 그 신천지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선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대거 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제 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오찬 때 뭐 그런 얘기 따르면 뭐 대략 못해도 뭐 10만 명 가까운 11만 명 가까운 뭐 이런 아주 많은 숫자가 당비를 책임당원 1,000호로 내리니까 그 허들을 내리는 순간에 대거 입당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이제 저도 이제 CBS지만 네.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이단으로 봅니다. 신천지를. 네, 미안하지만 저희는 이단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보고.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걸 믿는 사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치면 개별적으로 내가 정당 활동에 가입하고 내가 거기서 정말로 성실하게 활동하는 건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근데 그럼 왜 굳이 대거 입당하죠? 그렇죠. 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네. 예. 집단 입당. 그렇죠. 누군가가 하나 둘 셋 우리 민주당 뭐 국민의힘 가볼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교주의 지시로 네. 1인 교주의 지시로 거기에 들어가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정말 당원으로서 네. 나는 누구 뽑아야지 윤석열 뽑아야지 홍준표 뽑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넌 윤석열이야 그렇지.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다 떠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나무당 할 때도 신천지 쪽에서 찾아와서 그쵸. 이제 금전과 뭐 그 신도들을 보내주겠다. 네. 그렇게 당비 해서 지원하겠다. 당세를 당세를 키워라 이런 지원.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이제 2021년 당내 경선할 그쵸. 때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네. 하는 거고 당시 이만희 그 교주를 나중에 만나서, 만났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1만 명을 네. 넣어주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 이 신천지에 대한 문제지. 이 지금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네. 당원이 뭐 자율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물론 이 종교가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한 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 그리고 경선에 개입해서 하면 이게 경선 조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집단적인 경선 조작이 돼요. 그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여론이 작동하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신천지는 특히나 왜 이 의심을 하냐면 사실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엊그제 홍준표 전 시장 만나고 나서 네. 오찬 얘기하면서 이제 유튜브 대토론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뭐냐? 신천지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냐? 송영길 전 대표에 따르면 그렇죠. 실제로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그럼요.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경기도에서 그 방역한다고 경기지사 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기도 일대 모여 있는 신천지 막 들어가서 그 어떤 특정 구역이 들어가서 이거 빨리 해산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압박하고 예. 그러다 집합금지. 보니까 집합금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결 구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본인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전화를 했대요. 네. 아니 경기지사도 지금 저렇게 가서 하는데 국민 생명과 지금 안전을 위해서 방역의 측면에서 전염병이 지금 퍼지지 않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뭐 하냐? 영장 가지고 네. 영장 발부해서 너네 받아서 이거 합법적으로 검거하고 빨리 해산시켜라. 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그때 뭐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2020년 그 사건 이후에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신천지의 영원한 적이 됐고 윤석열은 사실상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때 봐준 게 2021년 대거 입당 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경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네. 그럼 인간관계 딱 맞거든요. 그렇죠. 요게 의혹의 골자예요. 아니 실제로 이만희 그 교주가 굉장히 고마웠다. 네. 네, 이재명 당시 그 경기지사가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쵸. 핸드 마이크 대고 그렇죠. 막 하고 나오라고 하고 이랬을 때 그거 자기 입장에서는 교주인데 그쵸. 엄청난 굴욕감과 모욕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에서 좀 봐주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은 차원에서 그쵸. 뭐라도 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집단 입당 뭐 이렇게 이어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맥락에서 보면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물론 이거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던진 의혹이지만 그 만약에 신천지가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거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더 솔직히 말하면 신천지가 호남에 많아요. 네, 제가 호남 쪽에 취재를 많이 하는데 취재를, 광주에도 광주에 신천지가 많아요? 많아요. 광주 사람들은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변에 신천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처음에 아닌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아닌 것 같고 예. 당연히 접근할 때는 기독교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신천지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 보면 네. 신천지가 막 어렵고 힘들고 뭐 이단이고 뭐 머리에 뿔난 사람이고 옛날에 뭐 우리가 북한 가기 전에 북한 김일성은 머리 뿔났다 네. 이런 사람 같죠. 천만에 만나 보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부유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직업은 교사. 네. 네, 그리고 뭐 대학생이고 집도 좀 살아요. 네. 네, 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럼 경계가 사람들이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네. 이 사람이 보통 이단이라면 나의 돈을 떼먹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네. 보통은 목적이 돈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돈이 없고 금전을 뭐 이렇게 좀 쪼달리고 있고 나한테 나중에 혹시 대출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경계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배경이 좀 부유한 층이 오기 때문에 네. 처음에 마음의 그 경계를 좀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 많고 그 부분이 호남에 있는 정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취재 기자들은 웬만하면 이 사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비례로 봤을 때도 호남에 신천지가 많기 때문에 네. 당원 중에서도 근데 호남에 신천지가 많고 권리당원의 30%가 호남이라고 해서 신천지가 민주당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는 있어야죠. 네, 억측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김민석 총리 쪽이 어떤 뭐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 기자들 사이에 취재된 내용 김민석 쪽이 갖고 있는 뭐 자료 이런 게 뭔지 그건 못 들었고 저는 이제 취재했을 때 네. 이런 정도는 들었으니까 네. 김민석 후보 쪽도 네. 뭐가 있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 본인 해명이에요. 예. 그쪽 이제 얘기는 그쪽 캠프의 이제 해명인데 이거를 우려를 제기한 거다. 우려? 예. 그러니까 아닌데 물론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죠. 예, 있냐 있다. 적절한 조만간 시기에 이게 적절한 시기인데 바뀌겠다. 그러니까 MBC 라디오 워딩까지는 사실 예.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건 어제 그제 발생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이 내용을 말한 지가 좀 됐잖아요. 예, 그쵸. 지난주에 이제 간담회부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쭉 취재 오다가 MBC 라디오 워딩은 조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물어봤어요. 어떤 증거는 못 물어봤는데 예, 예. 저는 쭉 취재 올 때 요 근래 한 1, 2주 사이에 이 물어봤을 때는 신천지가 나는 누구 후보라도 찍지도 않았다. 누구를 뭐 후보니 뭐니 이게 찍지 않았고 민주당 전반에 신천지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천지에게 꼼짝하지 마라. 아, 그 자리 이렇게 우려를 말하고 경고를 한 거다. 경고한 거다. 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예. 들고 일어나니까 예. 나는 누구라고 찍질 않았는데 예. 왜 그거를 들고 일어나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뻔한 공방전 있잖아요. 네. 이제 지금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전당대회가 정말 난타전이 심각한데 지금 신천지 의혹 제기가 됐죠. 그리고 뭐 오늘 사실상 컷오프 발표를 하는 그렇죠. 날이잖아요. 오늘이죠. 오늘 어떻게 될 거냐.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빅3. 예, 말씀드린 건 이제 뭐 어차피 당 대표 후보야 3명이 컷오프니까. 네. 예, 그럼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로 올라갈 것 같은데
신천지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이제 첨언드리면 저 개인적 사견으로는 네. 저는 신천지 논쟁을 펼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그거는 김민석 후보 캠프에도 아니 설사 신천지 교도들이 여기 있다고 손 치더라도 네. 명확한 증거나 명확하게 이번에 전대에 개입했다 이게 있지 않는 한 네. 그게 없는 한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거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저는 네, MBC 네. 그 라디오 그 워딩을 네. 저도 나중에 봤는데 만약에 해명을 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 자체 전대 전체를 위해서도 별로 안 좋고 의혹 제기로 하면 전대가 의혹 제기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따라서는 수사, 뭐 고소 고발, 그렇죠. 뭐 이렇게 가게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로 밀려서 좀 급해진 거 아니냐. 조급하니까. 예, 조급해서 신천지 의혹까지 갔다. 이런 또 이 의견도 있던데